런던에 제가 집을 구했어요. 여기는 남자 3명이랑 저랑 사는 집이거든요. 근데 그 공고에 나와 있기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저의 런던 집 구한 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일 금요일이고요. 저는 오늘 밖에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화장도 했고 머리를 염색을 하고 왔어요. 제가 사당에 살 때 늘 가던 미용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머리 염색을 늘 하던 색으로 하고 왔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이게 엄청 붉은 빛이 많이 나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카메라를 놓고 싶다. 여기다가 카메라를 놓을 수가 없겠죠? 여기다 밑에다가 그냥 놓고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그 사당에 가서 이제 사당에서 친하게 지냈던 카페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왜 영상 안 올리냐, 얼른 올려라, 기다리고 있다 그러셔가지고 또 제가 찍고 싶은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집에 오면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씻고 자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빨리 집에 왔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저의 런던 집 구한 썰입니다. 런던에 제가 집을 구했어요. 구했는데 그게 조금 다사다난은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 구하게 된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진짜? 제가 이 버건디 컬러랑 키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기 리본도 호피로 제작을 하셨는데 이게 프린팅이 좀 잘못됐는지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귀엽죠? 여기도 이렇게 KT 민주라고 써있어요. 여기도 투두리스트에 너무 귀엽게 3가지가 적혀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자랑을 하고 싶었고 어제 친구한테 집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한 글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일단 보통의 워홀러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영국 워홀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대부분 임시 숙소로 2, 3주 정도 에어비앤비나 뭐 호스텔이나 아니면 그 영국 사랑 홈페이지? 그 웹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인 분들이 집 이렇게 단기로 빌려주는 그런 곳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 3주를 먼저 임시 숙소를 잡고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2, 3주 동안은 거기 머물면서 다른 집들을 이제 보러 다니는 거죠. 영국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가장 흔히 쓰이고 있는 플랫폼이 요거거든요. 스페어룸이라고 있는데 그게 앱도 있고 웹도 있는 웹사이트도 있어요. 그 웹사이트가 이제 우리나라 뭐 직방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자취를 한다고 하면 원룸을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런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가랑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원룸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내시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고 네. 왜냐면 보통 또 시내 근처에 살고 싶어 하니까 멀리 떨어지면 아마 스튜디오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내에서는 다들 플랫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플랫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아파트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진짜 집인 거예요.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을 이제 나눠서 플랫메이트들이랑 같이 쉐어를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방 하나가 한 1000파운드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가격이. 진짜 저는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이게. 처음에 진짜 나라를 바꿀까도 생각을 했어요. 다른 나라를 가야 되나. 제가 자꾸 여기 이 카메라의 모니터? 이 스크린을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카메라 렌즈를 보고 얘기해볼게요. 카메라로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자주 안 찍어봐서 어색한데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 런던에서는 보통 쉐어하우스에 살고 화장실, 주방 등을 다 공유하는 거고 방 하나를 빌리는데 이제 월세가 한 1000파운드 정도 된다. 조금 좋은 곳, 예를 들어서 마스터룸이라고 해서 화장실이 방에 딸려 있거나 좀 큰 방 같은 경우에는 한 1300 파운드 이렇게까지도 가는 것 같고 잘 찾으면 7, 800파운드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900, 1000파운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이 정말 충격적이죠. 왜냐면 원화로 따지면 거의 200만 원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솔직히 서울에서 저희가 한 달에 월세가 많아봤자 7, 80만 원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관리비랑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7, 80이었다가 갑자기 2배 넘게 뛰는 거잖아요. 제 기준으로는 월세가 200만 원이라니 그것도 원룸이 아니고 방 하나가 정말 처음에는 이게 이 살인적인 집세를 보고 그냥 호주나 캐나다로 바꿔야 되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영국의 집은 일단 런던의 집은 다 엄청 오래된 집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설이 다들 다 노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집에 방 하나를 200만 원 주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 이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저 캐나다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물론 캐나다에서도 쉐어하우스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밴쿠버에서는 한 캐나다 달러로 800달러? 900달러 내고 한 달에 살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밴쿠버에 살았을 때는 조금 그 스카이트레인이라고 하는 그 지상철이 있는데 완전 그 도심 중앙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에 살았거든요. 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가 월세가 그 정도 됐었어요. 한 700, 800달러. 더 싸게 구하면 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월세였고 하우스 메이트 한 3명? 네, 3명이랑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이 사는 곳인데 화장실은 2개였어요. 그리고 따로 그 청소나 관리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쾌적하게 집을 쓸 수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캐나다 얘기를 길게 하죠? 그래도 해볼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밴쿠버에 살면서 느낀 거는 저는 확실히 진짜 집순이가 아니거든요. 빨빨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고 솔직히 돌아다닐 곳이 거의 그 도심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센트럴에 가야 뭐가 많잖아요. 친구들도 다 그쪽에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센트럴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시간이 좀 붕 뜨면 좀 또 애매하니까 카페 같은 데 가게 되고 그럼 또 돈 쓰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랑 그 체력, 시간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토론토로 옮기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어차피 여기 몇 달 안 있을 건데 그냥 도심에 아주 살아버리자 이러고 토론토에 살 때는 진짜 완전 도심 한가운데 진짜 고급 콘도에 살았거든요. 진짜 고급이었어요. 거기는. 거기도 이제 물론 혼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기가 방이 두 개였는데 그 콘도 빌리신 분이 이제 거실을 쓰시고 저는 좀 큰 방을 썼었고 화장실 딸려있는 방은 아닌데 조금 큰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가장 큰 방. 그리고 작은 방을 다른 한 분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총 3명이 사는 곳이었고 그때 제가 캐나다 달러로 1200달러가 냈어요. 좀 많이 내긴 했죠. 그래도 한 100만 원? 이 정도잖아요. 근데 완전 도심 한가운데였고 거기가 사우나, 수영장, 헬스장 다 있었거든요. 그 1층에 그 보안 시설도 잘 돼 있고 진짜 좋은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살았던 이유는 그냥 밴쿠버에 살고 이제 토론토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내가 캐나다에 머물 날이 한 5개월 정도 남았었나? 그것밖에 안 남기도 했고 이왕 5개월 사는 거 좀 어차피 열심히 돌아다닐 것 같은데 그냥 밴쿠버에서는 돈도 아끼고 좀 멀리 살아봤는데 토론토에서는 중심에 살아보지 그런 이제 마음으로 거기에 살았었고 이제 저도 이 경험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런던에서도 물론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하죠. 물론 이번에는 진짜 제가 거기서 생존해야 되는 거고 또 1년이 아니고 이번에는 2년을 제가 거기서 버텨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런던에 뭐 물가나 집값이 비싼 만큼 거기서 이제 저희가 받는 그 임금 수준도 당연히 캐나다나 한국이랑 다르겠죠. 그래서 일을 하면은 또 어찌저찌 살 수 있을 정도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조금 그렇다고 너무 비싼 데는 그렇고 좀 합리적인 가격대의 집을 찾으면 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너무 겁을 먹었는데 제가 런던 워홀러도 아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심지어 대학생들도 가서 잘 살고 있잖아요. 가서 알바하면서도 어찌저찌 잘 살고 있는 거를 보면 거기서 일을 한다면 나도 200만 원 지금은 너무 크게 보이지만 거기에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는 캐나다랑 막 비교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랬는데 캐나다를 다시 가야 되나?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캐나다 집값도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런던이 훨씬 높긴 한데 네, 제가 좀
그 200만 원의 충격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받아들였고 일하면 나도 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다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었고 네, 이제 제가 집 구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는 숙소를 3달짜리 단기 숙소를 계약을 했습니다. 아예 진짜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보증금까지 다 입금을 했고요. 근데 보통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페어룸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메이트를 구한다고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동산에서 올린 글일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옆방 사람이 나가는데 거기 들어올 사람을 구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나가면서 이 방을 사용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릴 때도 있고요. 좀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방 하나에 대한 건을 올리는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워홀러 분들이 2, 3주 임시 숙소에 묵으면서 스페어룸을 통해서 연락을 엄청 돌리는 거죠. 연락을 돌리면서 그 방을 직접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보러 가는 거를 영국에서는 뷰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 3주 동안 진짜 뷰잉만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계약을 하는 거죠. 왜냐면 방 계약 같은 경우가 보통 6개월이거나 혹은 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런던에 지역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뭐 위험한 지역이라고 분류되는 지역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그 런던 중심부가 있고 이렇게 가깝게가 1존, 조금 멀어지면 2존, 조금 더 멀어지면 3존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직접 뷰일 발로 뛰면서 보통 이제 런던 센트럴에 일자리도 많을 테고 뭐가 많을 테니까 거기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대중교통으로 다닐 만한 거리인지도 확인을 하는 것 같고 그 동네를 직접 가서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치안은 어떤지 그런 거를 좀 보려고 다들 그렇게 임시 숙소를 잡고 가서 뷰잉을 직접 발로 뛰면서 내가 최소 6개월 혹은 1년 동안 머물 숙소를 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J인 듯 하면서 P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하겠다 하면은 엄청 J처럼 계획을 쭉 세우는데 그 뭔가 하나 하겠다라는 그 결정은 정말 P처럼 갑자기 뭐 하나 보고 꽂혀서 아 이거 해야겠다 이거 사야겠다 뭐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가야겠다 그런 결정은 진짜 제가 금방 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런던 가는 것도 어쨌든 가야겠다 결정이 됐으니까 엄청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있는데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기 전까지 뭔가 계속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짐 싸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력서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력서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리테일이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력서를 내기가 뭐 하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경력이랑 프로젝트 관련 경험만 있는데 그거를 냅다 리테일에 내기에는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알바 경험이나 아니면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살려가지고 리테일용 CV도 하나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만약에 임시 숙소를 제가 3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그냥 뭔가 또 다른 숙제가 하나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또 다시 열심히 그날부터 그 스페어룸으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가지고 또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3주 안에 내가 다음 살 집을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런던에 갔는데 조금 가면 이제 편하게 런던을 초반에는 나중에는 당연히 이게 모든 게 현실이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냥 그 런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지금도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건 아니지만 초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내가 이곳에 왔구나 막 이렇게도 느끼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서 좀 런던이랑 친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5월달에 가는 이유도 사실 날씨 때문이거든요. 제가 독일의 그 혹독한 가을 겨울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런던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9월부터 이미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 날씨가 또 그렇게 안 좋으면 제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 좋아지는, 이미 지금 런던 날씨가 좋은 것 같지만 5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여름이니까 날씨가 그나마 괜찮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로 선택한 것도 있는데 가서 좀 그 초반에 설렘을 만끽하고 싶기도 하고, 조금 첫 번째가 그거예요. 가자마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2, 3주 안에 내가 이제 장기로 머물 집을 찾아야 되는데 런던이 꽤 넓단 말이죠. 지역이 많고. 제가 지금 그냥 느꼈을 때는,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서울에 와서 집을 구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서울에서 지내봤으니까 성수가 어떤 느낌이고 강남이 어떤 느낌이고 서촌, 홍대, 그냥 딱 말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대충 집값이나 그런 것도 알고 교통편도 알고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지역은 조금 별로고 난 저 지역이 좋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제가 그 런던 지도를 보고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봐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지역이 도대체 어떤 느낌이고 그 교통편이 어떤지, 이게 뭐 그러니까 센트럴까지 뭐 30분이라고 했을 때 그게 괜찮을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저는 그 런던의 지역들에 대해서 감이 안 와요. 지금 안 오는데 2, 3주 안에 내가 뷰잉을 열심히 다닌다고 한들 그 런던을 꿰을 수 있을까? 다 이제 꿰고 나는 이 지역에 살고 싶어, 이 지역 좋다, 그런 느낌이 올까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중하게 다음 집을 선택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또 캐나다 경험에서 배운 건데요. 캐나다에서 첫 번째 집을 이제 거기 그 시내에서 좀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좀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했기 때문에 토론토에 갔을 때 이제 도심 중앙에 집을 잡은 거고, 근데 토론토에서도 조금 후회를 했어요. 왜냐면 토론토 갈 때도 집을 미리 구하고 갔죠. 왜냐면 잘 모르니까 토론토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한 달만 돌아다녀 봐도, 한 달? 2달 정도 돌아다녀 보니까 좀 제가 마음에 드는, 저랑 잘 맞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지역? 동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바이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말로 딱 표현하긴 뭐하지만 이제 밴쿠버도 그렇고 토론토도 그랬고, 사람들이 좋다는 지역과 사람들이 피해라, 여기를 가라 이렇게 정해주는 지역보다도 제가 돌아다녀 보고 나 여기 좋아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 동네에 내가 집을 구하면 좋았을 텐데 이미 집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이사하는 것도 귀찮고 사실 그냥 좀 아쉬움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가 직접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여기저기 가보면서 좀 여유롭게 내가 좋아하는 동네를 찾고 거기에 집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2, 3주 안에는 뭔가 내가 그 지역들을 다 꿰고 어떤 지역이 나랑 잘 맞고 내가 원하는 지역인지 내가 좋아하는 동네가 어딘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3개월 안에는 일을 구할 것 같아요. 알바가 됐든 뭐가 됐든 3개월 안에는 일을 구할 것 같은데 직장이라는 게 사실 직장은 불러주면 가야 되잖아요. 사실 물론 제가 지금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을 지원하진 않겠지만 또 근데 진짜 돈이 다 떨어져서 너무 절박해지면 부산에 지원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런던에서도 제 생각에는 일단 직장이 먼저 정해지고 거기 근처로 집을 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교통비도 교통비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멀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집 계약을 아무리 집이 좋아도 1년짜리나 6개월을 이미 집 계약을 해버렸으면 다니기가 좀 힘드니까 일단 일을 구하고 거기 근처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서 다니기 좋은 교통편을 찾아서 그 교통편이 다니는 지역을 하든 어쨌든 일을 먼저 구하고 집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저는 계속해서 단기 숙소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2, 3주는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냥 한 2개월 혹은 3개월 정도 머물 수 있는 방을 찾아본 거죠. 근데 그런 방이 종종 올라오긴 하는데 많진 않죠. 그냥 일반 6개월, 1년 계약보다는 많진 않아요. 왜냐면 2, 3개월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방 주인이 잠깐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잠깐 그 2, 3개월 동안 어디를 가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지금 이제 빈 방이 생겼는데 굳이 2, 3개월짜리 애를 받는 것보다 6개월, 1년짜리 사람을 받는 게 더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물론 그 방이 너무 안 나가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런던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방이 잘 나가는 것 같고 2, 3개월짜리 애를 받으면 또 3개월 있다가 자기가 또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매하게 그렇게 3개월짜리 방은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카메라를 보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보고 얘기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니까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고 얘기해야 제가 제 얼굴을 보니까 말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거를 보고 할게요. 어떤 게 더 나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또 서론이었어요. 서론 파트 2. 왜 내가 2, 3주짜리 단기 숙소가 아니라 한 2, 3개월짜리 임시 숙소를 구하려고 했는지. 서론 파트 2 끝. 이제 본론. 본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연락했던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집이 예뻐요. 집이 예쁘고 2명만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둘 다 여자고 한 명이 이제 여름 인턴십을 하러 다른 나라로 8월까지 있다가 온대요. 그래서 8월까지 이제 잠시 그 방에 머물 사람을 구하는 거죠. 저는 너무 이게 완전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집도 마음에 들었고 그 기간도 딱 적합했고 그 당시에는 올라온 매물을 봐도 2, 3개월짜리가 잘 없었는데 정확히 이제 8월까지면 제가 딱 원하는 시점이고 여자 둘이 사는 것도 좋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인턴십을 가면 저랑 다른 여자 한 분이 사시는 거죠. 왜냐면 4-5명에서 집에서 살면 솔직히 좀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화장실 가거나 할 때 또 화장실이 한 개니까 누가 들어가 있으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부엌도 같이 써야 되고 다 같이 쓰는 거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제 2명 있으면 너무 쾌적하겠죠? 그래서 거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 거의 계약까지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지역에 대한 감이 잘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런던 중심까지 구글 맵으로 찍어봤을 때 한 30분? 런던 지하철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지하철을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에서도 뭐 회사까지도 30분 걸렸고 30분이면 양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꽤나 중심가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걸렸던 건 가격이 일단 비쌌고 1,100파운드? 이제 공과금이나 그 관리비 이런 걸 따로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총 다 하면 한 1,200파운드가 조금 넘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마스터룸도 아닌데 가격이 조금 비싸긴 했죠. 아마 둘이 사는 집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이 예쁘긴 했는데 옷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옷이 진짜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옷장이 없고 좀 작은 서랍장 3개? 이렇게 있는데 사진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커 보였고 그냥 옷장이 없는 집에서는 제가 산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뭐 어쨌든 거기서 영원히 살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계약하기 전에 다른 이미 런던에 계신 워홀러 분들이나 아니면 제 런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지역 어떠냐. 거기가 이스트 핀чл리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일단 워홀러 분들 중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동네다라는 평이 있었고 런던 사는 친구는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인데 들어본 적은 있는데 막 그렇게 중심은 아닐걸?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챗GPT랑 그때부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이제 런던 가는데 거기 지역을 잘 모른다. 근데 이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내 성향이 밖에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근처에 좀 뭐 운동할 만한 곳도 있으면 좋겠고 공원도 있으면 좋겠고 영한 바이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챗GPT가 이런 답변을 해줬습니다. 거기가 살기 좋은 동네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영국 가정집이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런던에 처음 가는 사람들이나 워홀러들이 막 거주하는 곳은 아닌 것 같고 조금 그러니까 치안도 좋고 살기 좋은데 그 토박이들이 그 가정집이 거기 많은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서울의 성북동 같은 느낌? 그러니까 비싸기도 비싸고 괜찮은 동네지만 굳이 이렇게 서울에 놀러 온 사람 여행객이나 외국인들이 성북동에 살지는 않잖아요, 굳이?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워홀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극구 만류를 하셨어요. 거기는 멀기도 멀고 그리고 또 싼 것도 아니고 비싸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솔직히 나중 가면은 어디서 살든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런던 이제 뭐 도시도 볼 만큼 봤고 그냥 뭐 일 가까이서 사는 게
좋죠. 서울에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야 서울 다니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지만 나중 되면 이제 다 똑같은 일상이니까 뭐 어디 살든 내 몸 편히 좀 다닐 수 있고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집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 가는 입장이니까 일 같은 거 구할 때도 당연히 도심 쪽에 일의 수요가 많겠죠? 그래서 도심 쪽을 왔다 갔다 많이 할 텐데 너무 멀다. 멀고 머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좀 힘들 것 같다. 거기는 아닌 것 같고 좀 다른 데를 찾아보는 게 어떻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안 그래도 옷장도 없고 조금 비싼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런 말을 듣고 챗GPT도 거기가 장점도 있지만 좀 새로 이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저도 과감히 포기를 했습니다. 과감히 거기를 놓고 이제 또 다른 데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너무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 또 찾아야 되네 싶고 그냥 나도 다른 워홀러 분들처럼 임시 숙소 그냥 2, 3주 하고 그냥 가서 찾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그게 솔직히 지금 당장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냥 에어비앤비로 아무 데나 2, 3주 하고 가서 내가 고생하는 거지.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고 가면 되거든요. 아, 근데 또 모르겠어요. 에어비앤비도 그래서 찾아놨어요. 이 정도가 좀 도심이랑 가깝고 임시 숙소로 지내기 좋겠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집도 좋다.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뭔가 자꾸 좀만 더 찾아볼까? 좀만 더 찾아볼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페어룸을 더 열심히 봤어요. 그땐 진짜 밤에 잠도 못 자고 맨날 이것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다행히도 집을 발견했습니다. 거기도 2, 3개월 받는다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한 가지. 거기는 남자 3명이랑 저랑 사는 집이거든요. 근데 그 공고에 나와 있기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아예 없거든요. 솔직히 게이 친구가 주변에 있거나 같이 뭐 지내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그냥 워낙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냥 오히려 그냥 남자 3명이라고 했으면 물론 런던에서는 집 구할 때, 방 구할 때 너무 그렇게 막 여자들만 사는 곳 아니면 여기는 여자들만 받아요. 남자들만 받아요. 그런 집은 좀 드문 것 같긴 해요. 그런 조건을 걸면 이제 집을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거기는 그냥 좋은 위치에 좋은 가격에 방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여자 남자 따질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이 방이 괜찮다? 그럼 바로 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저는 처음 가는 입장이기도 하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남자 3명? 조금은 그냥 남자 3명이었으면 조금은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글을 보고 아주 안심을 했죠. 네,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저의 그냥 스테레오타입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훨씬 더 나보다도 깔끔할 것 같고 그냥 제 이미지는 그래요. 저는 정리도 잘 안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사진도 다 집도 화장실도 주방도 너무 깔끔한 거예요. 이거는 남자들이 사는 집이 아니다. 이것도 남자에 대한 저의 스테레오타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살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는 물론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살아도 집이 지저분해요. 근데 그 집은 진짜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랑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제가 사진만 보고 계약한 건 아니고 이제 그쪽이랑 다 비디오 콜을 해요. 그래서 왓츠앱으로 다 영상 통화를 했고 그 첫 번째 집도 영상 통화를 했었고 두 번째 이제 또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분께서 집을 다 보여주시고 방을 보여주시고 얘기도 좀 나누고 해서 그분 동생이 8월 달인가 그때 그 방을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8월 31일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방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원하면 더 빨리 방을 빼도 된대요. 한 2주 정도 전에만 알려주면 원할 때 방을 더 빨리 빼도 된다라고 하시길래 저는 완전 럭키잖아요. 3개월은 제가 그냥 넉넉히 잡은 거지 솔직히 뭐 한 달, 2달 안에 제가 살고 싶은 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괜찮은 집이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3개월을 다 기다려줄 수 없으니까 너무 럭키하게 잘 집을 구한 것 같고 그분도 일단 비디오 콜 했을 때는 나이스 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그리고 좀 겁이 없어서 네 그러긴 한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집은 1층에 방이 하나 있고 2층에 방 3개, 화장실 하나가 있어요. 화장실은 4명에서 같이 쓰는 거고 2층에 방이 몰려있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이제 제 방도 2층에 있고 그 1층 방이 제일 넓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거실은 따로 없고 주방만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나이스하신 게 제가 한국에서 가는 거니까 식기류 같은 것도 없고
없고 주방 용품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흔쾌히 그냥 다 쓰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방에 침대가 있는데 침대 이불이랑 베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도 이사를 가면 이불이랑 베개는 최소한 자기 거를 들고 가잖아요. 그거는 가구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가자마자 밤인데 그날 당장 덮고 잘 이불도 없고 해서 혹시 주문을 좀 해줄 수 있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자기가 준비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 거를 하나 사서 갖다 놓는다고 하길래 저로서는 완전 땡큐죠. 그래서 잘 된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추후에 자기 동생이 와서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이불이 필요하니까 이제 뭐 겸사겸사 사서 두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짐 정리하는 것도 바쁘고 적응하는 것도 바쁜데, 제가 독일에서도 그때 도착하자마자 이불, 베개, 프라이팬 이런 거 사러 돌아다니느라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걸 다 지고 이렇게 이불을 제가 들고, 그때 차도 없는데 버스 타고 막 그런, 그때 기숙사에. 그때 생각하면 진짜 21살에 저 진짜 대견합니다, 진짜. 비 오고 날씨 진짜 그런데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 잘 하겠지만, 물론 그분이 구매를 안 해주신다고 하셔도 제가 알아서 잘 구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방을 구했습니다. 네,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보증금이랑 보냈고 돈을, 그분이 자기 여권도 보내주시고 해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없기를 바라야죠. 네. 위치가 좋아요. 그 타워 브릿지 있잖아요. 타워 브릿지 바로 앞이거든요. 좀 기대돼요. 타워 브릿지로 이제 산책도 갈 수 있고, 러닝 벨트도 샀으니까 그쪽으로 가보고 싶어요. 벌써 제가 구글맵에다가 제 집 주변에 뭐 밥 먹을 만한 곳, 아니면 빵집, 카페, 운동할 만한 곳 이런 거 다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럼 가서 또 그거 찾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딱 저장을 해놨고 이제 가서 거기를 돌아다니면 될 것 같고, 아마 가자마자 저는 일을 구할 것 같아요. 이력서도 다 준비했으니까 가자마자 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롭게 3개월을 보내면서 어디로 집을 구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2주? 2주도 안 남았거든요. 제가 다다음 주 수요일에 떠나니까 약간 떨리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제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친구들 만난 영상들도 제가 빨리 브이로그 편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제 약속은 딱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고 나머지는 집에만 있을 겁니다. 집에서 짐도 싸고 정리도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강아지랑도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영국 떠나기 2주 전 집 구한 썰을 풀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